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대의 박재효입니다. 명절에는 운전도 해야 되고요. 준비할 일도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움직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주부들이라면 어깨나 손을 많이 쓰게 되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가서 명절이 끝난 후에는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이 아플 때 익숙한 질환인 오십견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원인을 파악해보면 다른 어깨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정형외과 시간입니다. 오십견과 헷갈리기 쉬운 어깨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말 드리기 위해서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의 문영래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일단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게 되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특히 주부들 음식 준비 때문에 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개인 휴일 덕분에 많은 친지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그 도중 많은 여성분들이 가사일에 시달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명절이 끝나고 되면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일시적으로 그렇게 좋아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명절이 끝나고 나서 1, 2주, 3주가 지나도 계속 아프시다 하면 단순한 어깨 통증이 아닌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파악해보는 것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주부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년 남성들도 어깨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요즘은 또 남자분들도 많은 여성분들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남성분들도 통증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시곤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주부들이 통증이 있을 때 나 벌써 50견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쉽게 생각하는 또 잘 알려져 있는 질환이 이제 오십견이고요. 어깨가 굳어지면 또 옆으로 벌리기 힘들어지고 돌려지기 힘들어지면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실제로 오십견과 너무 유사한 질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석회화 건염, 충돌 증후군 또 회전근개 손상들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의사들도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용어들이 어려워서 다 그냥 50견이라고 얘기하시지 그렇습니다. 않나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오십견은 가장 쉬운 것은 먼저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병명 자체가 유착성 관절낭령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팔을 들어올리기도 힘들고 옆으로 들어올리기도 힘들고 또 등을 댈 때 특히 여성분들은 속옷 관리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네. 합니다. 옷을 입고 벗기가 좀 예, 맞습니다. 힘들어지죠. 근데 이제 다른 병과 가장 큰 차이라 하면 그 움직일 수 없는 범주 내에서는 힘이 떨어지거나 네. 또 거기 내에서 움직이만 하면 그다지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이 꽉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질환이 또 오십견의 장점이기도 네. 하죠. 올리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그렇게 힘들지 허용된 않다는 범주 내에서는 큰 통증이 없는 것. 네. 그게 오십견의 또 다른 질환과 확연한 차이점이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50견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아플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만약에 충돌 증후군이나 또 회전근개 파열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증 먼저 이전에 그래서 그 각도만 되면 깜짝 놀라게 아파지고 조금만 넘어서려고 하면 그 내부에서도 고통받고 네. 빗질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곤 합니다. 네, 보통 노화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게요. 과거에는 50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심지어는 20견, 30견, 40견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네. 아마도 과거에는 발품을 팔아서 다리를 많이 썼던 반면에 네. 요즘은 사무실에서 키보드도 많이 작업하고 주로 네.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활동량은 적으면서 팔, 어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곤 합니다. 예, 그런데 50견이 생겼을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어느 시기 즉 중간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단순히 어깨가 굳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돌아서 눕기도 힘들고 또 가만히 누워 계실 때도 거기가 저리저리한 통증이 팔 밑에까지 온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혹시 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음. 또 어떤 심줄이 크게 끊어져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을까? 많은 고심을 하고 병원에 방문하시곤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통증이 없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그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잠시 좀 어깨가 좀 이렇게 약간 음. 긴장했나? 네. 뭐 그렇게 해서 약 좀 드셔보시고 또 어떤 운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얼마간 지나서 좋아지신 분들도 있기도 하지요. 네. 근데 진정한 오십견의 그 경우에서는 보통 1년에 3년간은 좀 고통받다가 풀어지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아, 고통받다가 이렇게 저절로 풀어지기도 하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어떤 다른 질환과 같이 한꺼번에 오십견이 오게 되면 훨씬 오래간 기간 아프게 됩니다. 예. 근데 특발성 관절 오십견 중에서 몇몇 그 경우에서는 좀 초기에 치료를 잘 받고 또 재활을 잘 받게 하면 그다지 고통받지 않고 짧은 기간 내에 적은 고통으로 해결된 경우도 있기도 하지요. 네. 혹시 특별한 치료 안 받고도 저절로 좋아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아, 참 오십견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네. 시기에 딱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과입니다. 네.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고요. 오십견과 비슷한 어깨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꼭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사만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오십견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은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십견 환자분들은 가장 먼저 병원에 내원하시는 이유가 나 아파요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 원하는 것은 기능입니다. 네. 또 유연성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그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사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를 해주곤 하지요. 조금 더 유연성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는 관절 내 주사, 관절 외 주사 또는 신경 주변 부위의 주사를 통해서 그걸 좀 더 풀어주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또 물리 치료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물리치료, 약물 치료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 주사를 놓는 경우에 주사를 맞을 때 어깨 치료 주사를 너무 뭐 자주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주사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맞는 게 좋은가요? 주사의 종류는 한 예. 3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그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을 것이고 흔히 알려져 있는 네. 또 증식 주사가 있고 또 콜라겐 주사 같은 몇 가지 증식 이런 좀 치유를 도와주는 그런 주사해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주사해법은 큰 문제가 없지만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한 3개월 간격으로 맞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학협회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힘줄을 보호해 주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3개월 간격으로 어느 정도 뭐 증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몇 번만 맞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많은 예. 효과가 있습니까? 만약에 염증이 있고 굳어 있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때 정확한 부위에 주사가 들어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절 운동이 회복하고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단계 중에서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고통을 줄여주고 유연하게 해준 데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주사법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너무 자주 맞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을 맞더라도 정확한 부위에 맞는 것이 예, 맞습니다.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다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만약 이분들이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다른 문제가 동반되어 있다거나 특히 당뇨와 같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굳어서 잘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당뇨는 특별한 형태의 오십견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경우에서는 6개월 정도 지나도 환자분들이 잠도 못 자고 팔을 움직일 수가 없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실에서 들어가서 관절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곤 하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런데 통증이 있으면 일단 어깨를 잘 못 쓰게 되지만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이 내가 운동을 좀 하면서
좀 통증을 이겨봐야겠다, 치료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좀 하고 어깨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깨를 쓰는 것이 나은지 쓰지 않는 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예, 항상 적절한 것이 가장 훌륭한 대안입니다. 네. 즉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어깨 자체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어깨 주변부 근육, 견갑골이나 목 근육 운동, 또 몸통 운동을 꾸준히 해주게 되면 어깨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주변 근육을 잘 강화시켜주고 유연하게 해주면 어깨는 덩달아서 부러지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셔야겠다 하면 몸통 근육 강화 운동, 또 견갑골 강화 운동을 해줌으로써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깨가 아프지만 그 다른 부분을 더 열심히 운동을 해주는 그렇죠.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군요. 50견과 비슷한 질환이 있다 하셨는데 느껴지는 통증 위치나 정도가 많이 다른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대표적으로 어깨 50견과 비슷한 질환들은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두 가지 다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또 밤에는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진단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자면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 뼈와 견갑골이 부딪히는 겁니다. 팔뼈와 견갑골이 이렇게 부딪히는 질환을 충돌 증후군이라 하기 때문에 네. 어떨 때 충돌이 되냐면 팔을 앞에서 위로 들어 올릴 때 이때 충돌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위에서 딱깍 하고 나서 나 이때 불편하다. 즉 머리를 그대로 들어 올려서 선반 위에 뭘 들어 올리려고 하면 아프다. 아파서 예. 못 올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충돌 증후군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무슨 물건을 한 60도 정도 들어 올리면 한 반 틈 정도 들어 올리려고 하면 더 이상 들기가 힘들다 하면 아마 내가 근력이 좀 떨어져 있다 하면 네. 그때 통증이 같이 유발되면 혹시 내가 회전근개 손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정형외과 시간입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느낌표로 돌아옵니다. 건강부터 생활법률, 경제, 민원정보 한방까지. 평일 오전 11시 10분부터 40분까지 알고 싶은 것의 마침표 라디오 정보시대.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정형외과에 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조금 전에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잠깐 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잠깐 방금 이렇게 손을 올려보니까 통증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충돌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완골이라는 팔뼈와 견갑골과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비트침을 극대화시키려면 들어 올리면 탁탁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딪히는 자세는 팔을 앞으로 그대로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네. 그때가 되면 이 팔뼈가 견갑골과 딱 부딪히면서 아약 하고 되는데 대표적으로 선반에 있는 물건을 딱 들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다시 팔을 내려야 되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곤 하시는데 네. 그때는 혹시 내가 충돌 증후군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팔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팔뼈가 이렇게 마찰을 유발합니다. 그때 띠그덕하고 소리가 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내가 혹시 소리가 이렇게 날 때 안 아프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아프다 하면 이건 충돌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네. 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소리만 일단 나면 병원 안 가셔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밖에 충돌 증후군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충돌 증후군이 가장 또 그 다음 유발하는 것은 좀 운동의 제약이지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한 50견처럼 등을 긁으려고 하면 뒤가 어느 정도 잘 안 닿는데 예. 50견의 경우에서는 골반 위도 들어올리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서는 골반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 올리려고 하면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관절은 충돌 증후군은 주변에 있는 뼈와 뼈끼리 부딪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깨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구조물들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에 제약을 유발하죠. 네. 근데 다만 어떤
그 제약을 유발하는 정도가 한 골반에서 위로 올라가서 한 견갑골 아래, 골반 바로 위에, 즉 허리띠 약간 위까지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고통을 주는다 하면 이건 충돌 증후군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하죠. 원장님이 지금 대부분이 오른손으로 시범을 자꾸 보여주시는데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왼손보다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오른팔을 쓰는 것이 원칙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플 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상식으로서는 많이 쓰는 팔이 잘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양쪽이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남녀 비율은 거의 같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심해지면 힘줄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이 충돌 증후군의 다음 단계는 바로 힘줄의 파열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계속 마모가 되게 되면 이 힘줄이 파열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연령 변화입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약해진 힘줄들이 어떤 가벼운 자극 또는 반복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툭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것이 바로 팔을 기능에 제약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회전근개 파열로 보고 그것이 충돌 증후군과 매우 유사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경관절 문제라 하겠습니다. 네,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고 해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어 있다 하면 또 그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50견처럼 어깨가 굳어만 있다 하면 먼저 굳어 있는 것만 풀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은 볼링을 치다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게 최상일 것 같은데 치료를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본인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볼링을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파운드를 가지고 볼링을 즐겼다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컵을 들든 주전자를 하든 주방 도구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물을 채워서 커피포트를 만질 수가 있고 또 남비에는 어느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가를 본인이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런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의 문제를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볼링을 9파운드를 들었다고 하면 똑같이 그걸 들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그렇습니다. 예. 약간 줄인다든가. 예, 이런. 줄인다거나 허리의 턴을 잘 이용한다거나 어떠한 나이가 들어가면 주의할 게 볼링의 볼 사이즈도 줄이고 네. 스윙 폭을 좀 줄여주고 대신 네. 턴을 좀 넓혀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게 되죠. 이 통증을 줄여주는 운동이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요. 또 유연성을 회복한 다음 이제 굳어져 있는 것들을 결국은 다시 풀어줘야 하는데 이 풀어줄 때 이게 함부로 팍팍 움직이는 것은 안 좋고요. 천천히 아니면 부드럽게. 안 아픈 팔을 이용해서 아픈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쭉 들어 올리다가 멈춰지게 되면 그때 한 2, 3초 정도 버팁니다. 네. 버티다가 천천히 다시 내려주는 거. 보통 333이라 하는데요. 네. 3초간 쉬었다가 3초간 쭉 들어 올립니다. 그다음에 3초간 버텼다가 다시 3초간을 해서 내려오는 이렇게 단계 그런 10초의 운동을 333으로 했다가 그것을 15번 정도 시행해 주는 그것을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운동을 해주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유연성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네, 올려서 잠깐 3초 정도 멈춰주는 것도 맞습니다. 중요하군요. 예, 딱 거기서 그래야만 이제 내가 이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는 것입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도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특히 증상 있는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과 동시에 근력 약화를 유발합니다. 예. 그래서 기능이 무슨 물건을 들려고 하면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툭 떨어지는 정도가 아주 심각하게 파열되면 작은 물건마저도 들 수 없지만 네. 경도의 파열의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물건을 들 수 있지만 팔을 약간 앞으로 올린 상태에서 쭉 들어 올리려고 하면 약 한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특히 거기에 어떤 물건이나 컵이나
주전자 같은 게 딱 있었을 때는 네. 버티지 못하고 툭 떨어지려고 하고 버틴다는 것이 뭐 몇 초 정도를 그 얘기할 수 들자마자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50견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있을까요? 예. 그런 경우에서는 들자마자 아이고 못 들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예. 경우에는 혹시 회전근개 파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왜 생기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전근개라는 그 힘줄이 조금씩 약해져 갑니다. 그런 약해져 가는 힘줄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외력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런 만성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성 질환이고 연령 변화가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예. 정확하게 이 질환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MRI를 찍어봐야 할까요? 모든 경우에 MRI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만약 이분들이 아주 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서는 MRI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수술적인 치료를 계속 간다 하면 처음에는 엑스레이나 환자분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회전근개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정말 궁극적인 치료, 주사를 어디 부위에 놓는 게 좋을 것인가, 또 수술한다면 어느 정도 파열이 됐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MRI가 요합니다. 네, 일단 파열이라고 하면 좀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모두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네, 만약 이분이 연세가 너무 많거나 예. 또 힘줄을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의 경우에서도 부분적인 파열이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 하면 네. 수술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파열된 힘줄을 봉합한 후에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예, 적게는 10%, 많게는 40%에서 재파열이 발생합니다. 네, 봉합한 다음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참 불행하게도 예. 많은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조심 사십니다. 조심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파열은 발생하고 하죠.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처음 수술 당시 얼마만큼 많이 찢어져 가지고 병원에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네네. 너무 많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아무리 의사가 잘 봉합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고 또 환자분들이 아무리 잘 관리했다 할지라도 잘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네. 모든 분들이 다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거의 네. 그중에 아주 일부분만이 재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만 잘해주면 네. 문제없이 잘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신 다음에 재활 치료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몸에 돌이 생겼다고 하면 요로결석이라든가 담석증을 떠올리게 되는데 어깨 관절에도 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이죠? 네, 이건 석회성 건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다만 석회성 건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이라기보다는 예. 마치 분필가루처럼 바슬바슬바슬한 이 석회 이 조각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이라면 깨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인데 네. 석회는 좀 깨기가 쉽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많이 고통받을지라도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일단 깨는 것이 쉽기 때문에 네. 치료도 뭐 잘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통증은 어느 정도나 유발되나요? 아주 밋밋하고 네. 묵직한 통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정말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나 응급실 가야겠다 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곤 하지요. 네. 그래서 각각 시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통증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네, 일단 그러면 석회 크기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석회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서는 정말 쉽지가 않고 예. 매우 큰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근개의 운동을 그 덩어리 자체가 방해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곤 합니다. 네, 석회 조각이라서 쉽게 깰 수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치료는 이 석회 조각을 깨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치료를 네.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초음파를 보고 주사바늘 이용해서 그 부위를 깨주고 또 들어있는 석회를 어느 정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좀 작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충격파 치료를 해줌으로써 그걸 깨주게 되면 많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곤 하지요. 네, 네. 이 질환도
계속 뭐 재활 치료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어깨 질환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일상생활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또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석회성 건염은 다행스럽게도 어깨 파열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제거해주고 나면 보통 한 3, 4일 이제 본인 활동에 돌아가는 것은 약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본인이 원했던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어깨 통증은 유난히 밤에 심하다고 하던데요.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주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데 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지 그리고 잠자기 전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예, 밤이 되면 네. 수면을 위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또 어느 정도 통증을 이렇게 꽉 유발하지 않았던 그런 호르몬들의 분비를 그대로 풀어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통증을 유발하는 호르몬 때문에 네. 사람 몸이 좀 통증이 민감해지고요. 또 주무실 때는 한 자세로 보통 주무시기 때문에 어깨를 수시로 움직여줄 수 있는 낙과 달리 거기 계속 좀 충혈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자세로 계속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아파지시고요. 그런 통증이 이제 뭐 눕는다거나 그래 눌려가서 많이들 불편해하시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잠자기 전에 어떻게 좀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그 침실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 예. 온열을 좀 해주는 거, 또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 네. 또 보통 요즘 많이 투여되고 있는 소염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밤에 푹 주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설 연휴 동안 힘든 노동을 하시는 우리 주부들은 스트레칭 좀 많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간단하게 맞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예. 먼저 견갑골, 목 주변부 그리고 몸통을 수시로 움직여주면 어깨는 많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깨 주변 근육을 잊지 마시고 꼭 풀어주십시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의 문영래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